안녕하세요. 해외 튜브입니다. 지금 급하게 중국 갈 독감으로 생각하고 계신 그 감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된 사람의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튀거나 이동할 때 잘 감염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폐렴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마이코플라스마가 유행하지 않았는데 최근 다시 등장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질환에 감염된 어린이 대부분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심하게 감염되면 폐렴이 동반되고 전신 근육통이 나타난다. 곳곳에 잡히지 않는 열 때문에 새벽에도 응급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감염병의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초기에 발열기 침두 통호환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며 일단 유행하기 시작되면 코로나19를 포함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중복해서 감염될 수 있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해 위중증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2019년에 발생한 소아과 뺑뺑이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소아과 의사가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뺑뺑이를 친 뒤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윤리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해당 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았으며 사건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 윤리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에는 의료진들의 윤리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감염병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듯 다릅니다. 감기는 증상이 통상 일주일 정도 지속하는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약 3주간 이어진다는 것이 감기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국민 예방수칙 권고, 국내 치료제항생제 등 관리, 소아 병상 현황 모니터링, 대한소아감염학회와의 소통에 주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은 이 감염병은 백신이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수칙 지키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복 감염 없이 이 폐렴에만 감염됐을 때 자체 치명률은 높지 않다. 환자의 5%만 입원할 정도로 외래해서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알려졌다며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방역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면역력이 떨어져 마이코플라스마가 대유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점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엄격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역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동안 면역력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마이코플라스마와 같은 다른 감염병이 대유행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면역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마이코플라스마의 대유행과 관련된 원인은 다른 요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의 대유행과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인도 타이완 등에서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마이코플라스마 자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령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타이완이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을 인접하고 있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마이코플라스마를 비롯한 다른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인 대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예방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령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각 국가의 정부나 보건, 당국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유행하는 질병을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중국 폐렴이 시작된 것은 9월 정도이며
그 이후에 미국, 유럽 쪽에서도 소와 폐렴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주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에서 중국에 공식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식약처가 해열제나 이런 소화용 의약품 사태가 계속 품절 사태에 이르다 보니까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만 쪽에서는 고령자와 어린이에 한해서 중국 여행을 자제령을 내렸는데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근접 국가인 우리나라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어린이 폐렴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처방했더니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가 또 퍼지면서 새롭게 신종 바이러스가 폐렴 쪽에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2차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이 내성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미국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생제 내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업의 주식이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바이오 신약인 셀2002 항생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마이코플라즈마 중국발 폐렴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은 마스크 잘 쓰고 외출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후 최근 마스크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자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